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전남 동부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가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에는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주택 2가구가 완파된 광양시 진상면의 한 야산. 원래 있던 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토사와 주택만이 흉물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원래 있던 주택 2가구는 산사태로 잔해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굴착기가 토사와 잔해를 정리해보지만 빗속에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좀 누그러져야지 이게 지금 되지, 작업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거 물하고 너무 해석이 돼가지고. 산사태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지금도 벌벌벌 떨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냥. 6일 저녁 폭우로 공사 중이던 여수 중림 저수지도 붕괴됐습니다. 임시로 막아뒀던 제방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넘치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민들은 저수지 일대 토목 공사가 늦어져 침수 피해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가 앞으로 계속 온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눈의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얘기는 아주 이 회사에 듣지를 않아요. 택배를 모아 배송하는 터미널 주차장 일부 지반은 많은 비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주차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서 한때 택배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물이 빠졌지만 아직도 물에 잠겨있는 논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전남 지역 벼 침수 면적만 24,000헥타르. 당장은 괜찮지만 비가 주말까지 계속 내릴 경우 병충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오늘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에서 산사태로 주민 한 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토목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남청 광역수사대 산업안전팀에서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위쪽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수해 피해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전라남도는 병충해 방제와 축사 방역, 농경지 배수 등을 위한 긴급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어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 매몰 사망 사고는 안일한 행정이 부른 인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관련 공무원과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한 대기업이 올 상반기 상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회비 납부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상위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모 그룹 계열사들이 올 상반기 여수 상위 회비 마감 시한을 넘기고도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회비를 밀린 적이 없던 터라 그 이유와 관련해 무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난 3월 상위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회장 선거 때마다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상반기 영업 실적도 장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탓도 아니라는 점은 이런 추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위 회장 선거가 유례없이 치열해 이 같은 후유증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시한 내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 후유증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역행하고 상의가 내건 혁신과 쇄신에 정면으로 반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상인은 해당 기업이 상반기 마감 시한을 넘겨 유일하게 회비를 미납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납기를 좀 지나더라도 내기를 다 이제 납부를 해주셨죠. 2월 말기쯤 해가지고 일부 회원사에서 아직 납부를 좀 안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납부를 조금 이제 보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해당 기업은 이와 관련해 그룹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회비 납부가 미뤄지고 있고 조만간 납부할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자 사회 환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수상이가 대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전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여수시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재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광양시처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현재 여수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828억 원에 이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5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지역 경제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관련해 순천시가 운영 방침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화훼업계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 꽃집 등 소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식물과 자재는 가든마켓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가든마켓은 정원수와 정원 자재를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시설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봉산 일원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만 일원이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구봉산 일원 214만 제곱미터 면적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양 지역의 첫 대규모 관광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시행사인 LF 네트웍스는 1,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도 70%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내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2월 착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는 27월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 체류용 관광시설이 조성돼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봉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과 연결하면 아주 훌륭한 관광단지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강 또는 옥룡, 진상 이런 쪽 계곡 쪽을 많이 찾는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관광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데다 지역 환경단체들의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론 또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중심에는 이 골프장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 관광단지 내에서. 그래서 저희도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번째로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남은 현안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풀어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앞으로 광양시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시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정기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남중권은 기후변화 논의의 최적지로 여수엑스포의 유산과 정신을 살리는 COP28 유치를 13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전국 2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체로 여수시는 창립연도인 2017년에 가입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유령 직원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지만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여기서 10년 넘게 일한다는 직원이 사실은 학교 일은 하지 않은 채 월급만 받아간다는 공익 제보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제보를 이첩받은 광주시 교육청이 즉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기록상으로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이분이 생산한 문서 이 부분을 좀 달라고 해도 이 부분도 없다. 그럼 환경미화를 담당을 한다면 작업일지를 좀 주라 했더니 작업일지도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직원의 업무가 환경미화와 법인의 재산관리인데 주로 외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안의 일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법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는 설명입니다. 거의 8대2 아니면 9대1 정도는 법인으로 본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재산이 많아요. 사립학교 교직원도 월급은 국가에서 받는데 학교 일이 아니라 법인 일을 처리하는 건 관행이라 할지라도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업무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위에서 제가 지시한 대로 했죠. 그동안 이 직원이 받아간 급여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사에 착수한 광주시 교육청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모든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당시 약속했던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학 대표인 고용진 여수시 의원은 지난 2005년 여수대학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에 찬성했지만 희생양이 됐을 뿐이라며 정부와 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양해각서에 명시된 의대와 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를 아동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아동 행복 도시 여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여대 임동호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목표로 여수형 아동 친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란 유니세프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된 도시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정신을 기초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편적 4대 권리를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